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 키워드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총선 대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총선에서 가장 핫 이슈 야권 연대겠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야권 연대 앞서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더민주에 또 막말 업그레이드 된 분 한 분을 영입했죠. 예. 증권회사 사장을 했다는 분이 그냥 입 열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뭐 독살 맞다, 무능하다, 집에 앉아있는 노인 허수아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노인 얘기만 해도요. 네. 강봉균 위원장은 43년생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40년생이에요. 예. 집에 계신 분, 그리고 강봉균 위원장이 집에서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압니까? 거기다 문희상 의원은 45년생인데 네. 예. 이분은 집에 돌아가시라고 공천 컷오프까지 한 분을 다시 모시고 온 분이 민주당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얼마나 학습 능력이 빠르길래 막말로써 공천 탈락된 분도 있는데 오자마자 한두 달 만에 저렇게 그냥 거의 막말 레벨에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참 걱정됩니다. 예. 아까 무슨 말씀이 야권 연대 물으셨죠? 예, 야권 연대. 그 야권 연대 뭐 한 분이 얘기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느낌을 우선 정호준 의원입니다. 종로에 예, 중성동 의뢰. 자기를 컷오프 시켜서 사실상 내쫓다시피 한 더 민주당을 향해서 네. 단일화하자고 하면서 나 지금부터 선거운동 안 한다고 그러는 건 이건 도대체 종로 유권자, 중구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출마하는 그 공약이나 이건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네. 그다음에 오늘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예. 보여주세요. 네. 반경나선 조선일보 16면에다 반경나선 안철수 더 민주가 후보 양보하라. 전날 문재인의 야연대 발언을 역공하면서 우리 당 지역에 자객 공천을 해놓고 국민의당 주저앉히자는 거냐. 더민주 수도권 쓰는 단일화 강조 호남선 반국민의당 벨트 조성인데 이 뒷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저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예. 야권 연대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나 출마 안 한다고 하면 돼요. 그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양보했지. 통합민주당도 들어갔지. 이번에도 또 양보하지. 그럼 내년에 가서는 할 때는 내가 더 나으니까 당신은 좀 주저앉으라고. 이분은 계속 양보만 하고 싶다 하는 게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 전체로 야권 연대하려고 아주 농담이지만 과장된 표현이지만 나 대권 출마 안 한다고 하면 간단히 되는 문제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예. 여기 기가 막힌 대목이 있어요. 자, 이제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남 여수울에서는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더민주당 백무현 후보는 반주승용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민중연합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반새누리연합을 하자고 하면서 거기서는 반국민의당 연합을 하자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선 연합? 바로 거기서는 그 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당과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같이 하자고 하는 이걸 어떻게 도대체 호남 분들은 유권자는 또는 다른 유권자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저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보시죠. 선관위가 또 기가 막힌 판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건너뛴 거는 목포의 박지원 의원 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남에서는 반안철수당 연대를 하면서 여기서는 안철수 보고 계속 끌어안기라고 하자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누리 중앙일보 이 사설입니다. 더민주 정의당 연합부가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인가? 국민의당이 야당 중에서는 더민주 다음에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아닙니까? 그런데 2등을 빼고 1-3끼리 한 것이 야권의 단일 후보냐 이거죠. 부분 후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렇게 됐어요. 선관위는 2012년 사례를 들었다. 그때도 자유선진당이라는 당을 빼고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쳐서 했거든요. 2등을 빼고. 그건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 자유선진당이라는 것은 진보 노선당이 아니라 범보수 정당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2등 그때 무조건 뺐으니까 된다라는 건 이념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몇 당만 모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선관위도 이런 황당무계한 판결을 했는지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사설로까지 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김무성 대표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 관훈 토론회에서
사퇴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전 총선 끝나고 나면. 근데 이게 조기 사퇴라기보다는 말은 일찍 했지만 사실상 조기 사퇴가 아닌 것이 7월 14일이면은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6월 19일까지는 대통령 출마하려면은 그만둬야 되고 5월 30일 날은 국회 원구성을 하기 때문에 빨리면 한두 달 정도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나 그만두겠다고 밝힌 거의 파장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네,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내분 책임 논란에 손절매한 거죠. 손절매. 대권 도전 신장 개업하고 이제 뭐 저 끝나고 나면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공천이었다고 해서 자기에게 책임 있고 그럼 이쪽에서도 상향직 공천이었다고 왁자지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 나 그냥 적자 보고서 여기서 손절매하고 딱 끝나버리자. 내가 먼저 상대방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 이거 문 닫을래. 그래서 조기 아닌 조기 사태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쑥 지나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 저분이 이제 드디어 대통령 선거 도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신장 개업으로 닿기 때문에 이 의미는 그런 데서 본인 의사와는 달리 해석되어진다. 물론 그날 대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구에서 논란이 있을까 봐 미리 내 책임이 있고 나 사퇴한다고 해서 공격의 일봉을 피했는지 모르나 그건 그날의 행사고 대통령이 순방하는 날 이 발언을 하면서 아 저분 대권 도전에 이제 신박근은 맺구나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메시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그러나 우선 당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직을 사표되기 때문에 그럼 다음이 누구냐. 그렇죠. 다음 당권은 누가 대표가 되느냐. 나아가 대권 경쟁은 어떻게 했냐. 근데 지금 겉으로는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 최경환 의원은 대표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으고 김무성 대표는 그쪽을 지지할지 다른 사람을 지지할까 이쪽 세력 모으고 하는 거를 겸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 밑에서는 이미 점화가 됐다고 보는 것이 옳게하시 아닌가. 네. 그러나 이제 이건 당내 사정이고 당 밖으로는 다른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세 번째는요? 마음은 콩밭 자기 주자들 총선 오디션을 제공하거든. 마음은 차기 주자들은 지금 자기 대통령 선거를 겸한 운동을 하고 있게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다 문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아하 김무성 대표가 벌써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도 이제 각 후보를 지원하고 다니고 어떻게 지원하고 다니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오디션을 해야만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각인될 건가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계산과는 달리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이걸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다는 거야. 다시 생각하자. 본인들에게는 총선을 유세를 통해서 지금 오디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아일보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 오늘 창간 기념일이라서 동아일보 채널A가 여론조사인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차기 대선 후보로 어떤 인물을 가장 지지할 때 반기문, 문재인 숫자 나오는 데입니다. 오세훈, 박원순, 김무성, 안철수, 유승민.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분은 누굽니까? 오세훈 후보가 엄청 올랐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푹 주저앉은 분은 누굽니까?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 이걸 지역별로 볼까요? 유승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자, 지역별로 보시죠. 지역이 7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여기 저 편집상 문제가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몇 군데만 했습니다만, 하여튼 반기문 위원 사무총장은 서울을 빼놓고 전국 1등입니다. 전부 1등인데. 근데 서울에서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2등, 오세훈, 김무성 이런 순서고, 호남 지역에서도 여전히 1등이에요. 여기 이렇고, 안철수 의원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대권 후보 얘기입니다. 정당 지지가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4.4고 반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부산에서도 김무성 후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바로 이번에 공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이 분명하게 유승민은 공천 안 된다. 유승민은 공천 된다. 무슨 결단 같은 걸 좀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아닌가. 다음에 다시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그 관훈 토론회를 이어서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시죠. 조선일보. 다음. 조선일보 8면입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 관훈 토론의 그 발언을 만들어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해설 기사를 쓴 겁니다. 예. 대선 1차 시험 치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오디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차기 주자들 총선 뛴다. 김무성 옥세로 이미 절반 성공했다. 과반 의석 실패 때는 상황은 정반대로 간다. 그럴 예. 수 있죠. 문재인 124 거둘 경우는 대권 행보에 탄력 붙을 전망이다. 네. 이 안철수, 이준석에게 질 때 심각해진다. 당이 30석 이상 얻으면 새로운 전기를 만난다. 지난번에도 왜 캐스팅부터 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종로에서 정세균에 맞서면서 대권 후보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지금 지금 현 단계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무성 후보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오세훈 후보를 찾는 경향이 좀 나중에는 몰라요. 지금 다만 이 조사는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김문수, 김부겸과 힘겨운 싸움 대선 때 낙선 때는 대권 불투명하다. 좋게 표현해서 불투명이라고 쓴 겁니다. 이게. 박원순 측근들 줄줄이 공천 탈락. 이번 선거에서 뭐 승패 큰 영향이 없지 이미 탈락한 걸로 영향을 받았으니까 승패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네. 자기 사람이 뭐 나갔어야 뭔 얘기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게임 속에서 예. 대권 후보들은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 국민들에게 우리 당도 당선시키지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각인되어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행동하면서 지원 유세, 동선도, 말도, 행동도 많이 달라지겠죠. 복잡하네요. 예. 그럼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네. 보여주시죠. 문재인.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도 오디션에 나서는 한 분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한 분들은 문재인 후보는 89% 몰표를 호남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받았어요. 네. 전체는 89%고 광주는 91%, 2% 가까이 되고 전북은 86%가 좀 넘고 전남은 89%가 좀 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지지한 호남을 총선이 시작되는데 아직 방문을 못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특이한 뉴스예요. 늘 간다는 건 뉴스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못 갈까 하는 것 때문에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쯤 유세를 할 건가 관심이거든요. 추측건대는 4월 4일이면 야권 연대 시한이 사실상 그것도 법적 시한이보다는 이제 투표용지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타나서 막 여러 가지 국민의당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다든지 해서 그래서 지금 야권 연대를 보면서 그 이후에는 가지 않을까. 만약에 문 대표가 호남을 한 번도 안 갔다. 이거는 아주 정말 기현상이죠, 기현상. 근데 호남에서는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뭐 아예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대권 얘기가 복잡해지는 문제죠. 그러면 호남 지지 세력이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지도 못하고 일단 말을 들어보고 찬반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오지도 못하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슨 놈의 득표 운동을 합니까? 그렇겠네요. 다음 안철수 대표 한번 볼게요. 안철수. 아까 이준석 후보한테 발목 잡혀서 지금 당 낙이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너무 쓰고 여기서 과연 발목 잡혔는데 여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제 국민의당도 완전 의석수가 현찮으면 뭐 게임 끝이고 자기로 당선되고 국민의당도 성적이 좋으면 금상첨화고 자기는 떨어지고 국민의당이 좋을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지난번에 국민 눈높이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정계 은퇴 안 하고 계속 또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여기서 발목 키는 순간 국민의당 전체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경야독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낮에는 뭐 일부에 나가서 하고 밤에는 지역구 챙기고 또 부인동원하고 고육지책이죠. 지금 생각하면 전국구 나서든지 그럴 걸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또 차기 대선 후보들 볼게요. 오세훈, 유승민 지역구 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의원도 조금 늘어났고 오세훈은 저렇게 늘어났으니까 야 이제 이게 내가 종로에서만 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 최소한도 서울에 딴 데 지원 유세도 다니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승민 의원은 이미 넘어서서 야권, 말하자면 친유연대라고 백색연대를 통해서 권은희라든가 유승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혜진 의원 지역구를 넘나들기 시작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 서울까지 올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안철수 의원처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니까 더민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김무성의 조기 아닌 조기 사태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고 유권자들은 내 지역 당선자 말고는 아마 이분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정치에 혐오하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래 총선 내시경 김정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